같은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뭐 젊은 정치인이죠. 김건희 여사 문자가 임금님 교서냐? 실제로 문자를 씹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설령 그 문자 씹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예컨대 본인이 정말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비서실장 통해서 하면 됐던 거 아니냐. 이거를 왜 여당 그 비대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느냐. 그리고 이 문자가 공개된 데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대표로 한동훈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대통령실이 흔들겠다라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당 안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방전이 시작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김재섭 의원이 좀 한동훈 후보 쪽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제 저렇게 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은 저는 당연히 명품백 문제, 뇌물 혐의로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가 수면화됐다면은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상의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의하는 방식이 대통령을 통해서 정무수석의 판단을 통해서 당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상의가 돼서 결론을 냈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대통령의 영부인이 사적인 통로로 꽁냥꽁냥 왜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를 넣어가지고 본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영부인의 당무 개입이 문제가 되죠. 영부인의 당무 개입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없던 이런 일이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일이죠. 민주주의하는 국가에 네. 세계 어느 나라에 영부인의 당무 개입이라는 말은 거의 이거 K 당무 개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나라가 없죠. 아니, 그러면 막 질 바이든 여사가 막 미국 뭐 민주당 경선하는데 개입하고 막 부의장한테 전화 넣고 막 그래요? 질 바이든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문제의 핵심은 상의 자체가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패싱하고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이 나중에 알아서 경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 모르게 이런 식의 영부인에 설치는 행동들이 왜 방임됐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네. 이것이 과연 당무 개입에만 있었는가? 양평 논란에는 영향이 없었는가? 아니면 뭐 코바나 콘텐츠에 그 뇌물 받아 먹는 그 사무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권력의 사유화로 번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전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코바나 콘텐츠 밀실에서 최재형 목사 만났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서너 명의 남성들이 신라 면세점 백을 들고 또 기다립니다. 그분들도 비서관이 와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은 추정이라고 그랬는데 추정이 사실입니다. 사실 찍혀 나오죠. 찍혀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경호원들 있잖아요. 출장 경호 나온 대통령실 경호원들도 굉장히 능수능란해요. 뭐 처음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처음이고 뒤에 한 팀이 처음에서 예외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색하게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하죠. 뭐 이게 아니라 아주 능수능란. 자, 짐 주세요. 2층에서 검색합니다.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화 돼 있다는 걸 알아요. 이미 몇 번 그래서 최재형 목사 측 주장뿐만 아니라 영상과 카톡만 봐도 비서관들도 뭐 바로 뭐 선물 올라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시간 잡잖아요.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실제로 당선된 후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불법 노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그것도 권력의 사유화가 매뉴얼화돼 있다라는 것도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저는 그 장면도 자세히 보시면은 마치 무슨 점집 같아요. 점집에 앞사람 빠지면 또 다음 사람 들어오고. 아니 무슨 코바나 점집 같아요. 제가 하는 행태가. 오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아니 저희는 근데 아니 보통 생각하는 신 변호사와 저희는 항상 이 팩트 기반으로 유튜브 팩트. 어딜 가든지 간에 저희는 음모론은 없어요. 완전 팩트만 딱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한동훈 측도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그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잖아요.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도 지적했어요. 네. 텔레그램으로 뭐 주고받는 사이는 그 전에 문자나 전화나 카톡을 상당히 한 다음에 야 텔레그램이 좀 더 안전하지 않냐? 그 말을 안 했는데 이준석 대표 주장은 텔레그램으로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는 사이는 그 전에 아주 친해졌거나 내밀한 소통 많이 한 사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개입 또는 국정농단 당무 개입한 거 알고 있었던 겁니다. 텔레그램을 그것만 주고받았겠어요? 이미 검찰실에도 카톡을 수백 번 주고받았었잖아요. 카톡으로 수백 번 받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텔레그램으로 그랬을 갈아탔나? 수도 있죠. 비밀번호 다 걸어놔가지고 못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겁니다. 비호해 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 문자까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부적절한 행동이다. 지금 청와대 측에 용산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한동훈은 주요 공범인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아, 고발 사주 의혹은 지금 뭐 실제로 고발 그런 사주에도 본인이 같이 예, 뭐 포함이 피해자로 돼 돼 있고 그 사진도 몇십 개를 올렸다 그러고 아니 또 전례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대선 7시간 노출을 보면 조국은 우리가 그냥 봐주려고 그랬는데 비판하니까 차버린 거야. 구속된 거야. 그래서 보면 본인이 검찰총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동훈 연결해달라니 그러잖아요. 한동훈 내가 잘 알지. 한동훈은 근데 직접 연결하면 그러니까 누구 통해서 연결해. 3쿠션도 정해주거든요. 그거 보면 이미 검찰총장 시절부터 개입을 한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알 수 없지만 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이야기들이. 예. 검찰 사무에 대한 이야기 한동훈을 연결하다 하니까 누굴 통해서 해. 여러 번 해본 솜씨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정치권의 어떤 뒤에서 막전막후 역할을 상당히 많이 다양한 분야에 하고 있고 특히 뭐 부정부패 뇌물 사건 또는 본인과 관계된 이익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측면에서 심지어 이제는 뭐 당무 개입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요. 드러났다. 그러니까 드러나기 시작했다. 막전 막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정술이 꼭대기 위에 올라 있다. 김건희 여사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뭐 V1, V0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권력 지도와 권력 순위가 전 이 문자 하나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전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 패싱 당한 건 팩트니까. 네, 팩트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무시했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뭐 여러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로까지 했다는데 네. 경로는 영부인이 국정농단, 국정개입, 비선개입 한글 경로를 해야죠. 그게 네. 아니라 우리 V0가 실패한 당무개. 정말 하실 일도 많은데 예술가인데 그리고 네. 또 신기까지 있으신 분인데 도사들하고 그 인생을 논해야 되는데 네. 다 이건 김건희 여사 이야기 한 것대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 제 말이 아니라. 네. 근데 애써서 몸서 네. 국민을 위해서 연락까지 했는데 이걸 씹어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네. 부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배우자 해서는 안 될 일을 보통은 작은 조직에서 그렇잖아요. 네. 제 3자가 나랑 특수관계인 제 3자가 개입하면 조직이 문제가 된다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동아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개 모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산악회에서 그래요. 다 잘 어디 무등산 가긴 해놨더니 산악회장 부인이 뭐야 이 무등산이야. 그 수박도 요즘 안 난다는데 그러면서 느닷없이 뭐 지리산으로 틀었다. 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직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게 네. 저는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면서 다녀보면 잘 안 되는 교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00% 담임 목사의 사모님 그분이 목회를 같이 할 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모님의 전횡. 교회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상황이고 저는 경로도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경로하는 그 대상이 너무 잘못됐고 우리가 최희병 사건에서도 임성근 같은 자가 뭔가 구명 로비를 하거나 뭔가 헛짓을 할 때 거기에 경로를 하면서 대통령이 뭐 하고 있냐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임성근 사단장을 넣었다고 오히려 수사를 잘했다고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이 수사 외압으로 지금 번져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하는 건 좋은데 좀 올바르게 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바른 경로가 필요하다. 예.